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arly Convolution Help Transformers See Better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그대로 컨볼루션을 일찍 쓰면 이게 좀 트랜스포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문이고요.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그 VIT라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 VIT가 이제 사실 몇 가지 약점들이 있어서 그런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약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되게 많이 나왔었죠. 약점들 중에 몇 개가 그 옵티마이저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아담은 써도 되는데 SG는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성능이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조금 컸었고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F폭이 뭐 300 요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는 뭐 7의 폭 요 정도로 안 되고 10의 폭으로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 수도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트레이닝의 스케줄 랭스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네트워크 뎁스도 당연히 높아지는 깊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반면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그럼 MLP도 되려나 하고 MLP로 또 되돌아가고 이런 뭔가 흐름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반대로 사실 옵티마이즈 하기에는 그 트랜스포머 VIT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은 쉽죠. 예를 들어서 뭐 SGD에서 잘 되고 ADM에서도 되게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 그 심플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데이터 아구멘테이션도 사실 겁나 복잡하지는 않고 뭔가 로테이트라든지 그런 베이직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밸류를 약간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이제 밸류들이 몇 개가 있죠. 이런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여기에서는 이게 잘 되고 저기에서는 저게 잘 되고 그게 굉장히 심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잘 되고 그다음에 VIT에서는 옵티마이저를 잘 안 될까라는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퍼시스를 이렇게 둔 거예요. 이 VIT 같은 경우에 Early Visual Processing 그 프로세싱이 퍼포먼트에 좀 영향을 줄 거다.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이 패치라고 하죠. 16 바이 16으로 이 얘네의 이미지들을 전부 다 나눴잖아요. 이 인풋 이미지를 P 바이 P, non overlapping, 오버래핑이 되지 않는 패치로 나눠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었어요. 이 non overlapping이라는 게 사실 좀 쉬운 건데 그 뭐지? 오버래핑이 안 된 거예요. 겹치지 않은 거. 위에 거가 non overlapping, 밑에 거가 이제 그 오버래핑 돼 가지고 이제 스트라이드 1 이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제 이게 오버래핑 된 풀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풀링에서도 풀링이랑 좀 비슷하게 패치도 보면 이게 겹쳐서 자르지 않고 이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그냥 수박 자르듯이 이렇게 3 바이 3으로 잘랐잖아요. 이걸 non overlapping이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패치 스템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보면 스트라이드 P라고 볼 수 있겠죠, VIT는. 그러니까 P는 뭐 VIT를 예로 들어서 P는 16이 될 거예요. 16 바이 16 컨볼루션이고 스트라이드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커널도 굉장히 large하고 스트라이드도 굉장히 large해. 근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컨볼루션을 CNN을 예로 들면 small stack of stride 3 by 3 커널이 좀 그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니까 3 바이 3 커널이고 스트라이드도 있고 그러니까 오버래핑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있고 그리고 그게 좀 문제점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하이브리드 CNN VIT 모델스의 디자인들을 이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VIT는 사실 VIT에서 그 같이 얘기를 했죠. 근데 40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레즈넷 50에서 근데 사실 디폴트 VIT랑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얼리 트랜스포머 블럭이 그 나중의 블럭보다 좀 로컬 어텐션 패턴을 좀 더 많이 배우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고 그 뒤에
점점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VIT인데 이게 뭔가 레이어의 문제라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다른 거의 문제이기도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 CNN에서 이제 제안했던 그런 하이브리드 VIT에서 좀 제안했던 게 먹히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VI2 Early Visual Processing이 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Early Visual Processing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Early Visual Processing 부분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위에 거가요. 그 기존에 있었던 VI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패치파이 스템, 그러니까 16 x 16 그 패치를 컨볼루션 스템으로 바꾼 이제 제안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인 Early Convolution이 트랜스포머를 좀 더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riginal VIT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이제 VITP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LR 러닝 레이트랑 그다음에 웨이트 디케이 초이스에 좀 센시티브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커버리지가 상당히 좀 작고 그리고 워크 그러니까 ARM에서는 되는데 SGD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CNN에서 이미지넷 그러니까 이 이미지넷 CNN보다 이제 소타에서는 좀 언더퍼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하면 그 사실 VIT를 최소화해서 바꾸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하이브리드 말고 막 그 후속작들로 나온 애들이 VIT를 굉장히 많이 바꿨었는데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꿨었는데 이 VIT는 유지를 하지만 이 본질적 VIT 구조의 본질적인 걸 바꾸면서 최소한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 퍼폼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였고 이 최소한의 바꿈을 패치파이로 봤어요. 그러니까 패치파이 스템을 컨볼루션 스템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이 컨볼루션 스템은 한 5개 컨볼루션까지만 최대 5개 컨볼루션까지만 사용을 하겠다. 이게 왜냐면 싱글 트랜스포머 블럭이랑 컴플렉시티를 좀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자세히 보면 16 x 16 컴브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16인 거를 3 x 3 컴브 스트라이드 1 or 2 그 다음에 1 by 1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1 이렇게 구조를 스템을 바꾸겠다. 나머지 트랜스포머 블럭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좀 되게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의 컨볼루션 스트라이드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컨볼루션 그 플러비, 스텝 플러비.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블럭의 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reduced 한 거예요. 트랜스포머 블럭을 하나를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기존의 VITP 같은 경우는 L개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L-1개 이렇게 해가지고 페리티를 유지를 하고자 하나를 줄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VITP, 기존의 VIT, 그 밑에 C를 VITC, 그러니까 CNN을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VITC라고 명명을 하고 그 뒤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스템 디자인을 하기로 했죠. VITC에서.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된 게 3x3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고 스트레이트를 1 or 2를 쓰기로 했고 그리고 그 뒤에 1x1 컨볼루션 스트레이트 1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뒤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를 쭉 펴줘야 되니까 D-dimensional 인풋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1x1 컨볼루션 스트레이트 1을 넣게 되었어요. 하나를 더 넣었으니까 앞에 말했었던 트랜스포머 블럭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블럭은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스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224 by 224 인풋 이미지를 다운샘플을 할 수 있고 오버래핑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이렇게 14 by 24로 하면서 224 by 224를 이제 다운샘플링을 한 거죠. 그리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트레이트 1 or 2, 그러니까 1 or 2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 2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아웃풋 채널을 이제 엠베만큼 하는 거고 스트레이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채널을 컨스턴트하게 이제 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VITC를 다시 한번 보면 아웃풋 채널이 이제 뭐 기가플롭으로 이제 그 이렇게 명명을 해서 말을 했는데 아웃풋 채널 같은 경우에 1기가 플롭은 24, 48, 96, 192 이렇게 나오고 4기가 플롭 같은 경우에는 48, 96, 192, 384 이렇게 하고 18기가 플롭 같은 경우에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VIT 그러니까 그 BIT 레즈넷
50 대비해서 걔네가 40 convolution layers를 썼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 4 더하기 아웃풀 레이어 이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5개 혹은 7개의 레이어만 사용을 하는 라이트웨이트한 물론 VIT에서도 뭐 프리트렌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7F 그 트래폭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알폭이랑 조금 관련이 없긴 하지만 좀 레이어를 낮춘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되게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IT-C가 좀 더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아담 W 이렇게 바꾸기만 했는데도 왜냐면 컨볼루션 스템을 가져갔기 때문에 ADAMW도 쓸 수 있고 SGD도 쓸 수 있다. accuracy drop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stability가 좀 더 있다. 러닝 레이트랑 그다음에 웨이트 디케이에서 그리고 CNN에서 이제 소타만큼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컨볼루션 스템으로 바꿈으로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 네 가지를 다시 이제 좀 단어로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converges faster 하다는 거는 training length stability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DMW나 SGD를 둘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optimizer stability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러닝 레이트랑 웨이트 디케이 초이스의 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러닝 레이트 앤 웨이트 디케이 스테빌리티라고 보실 수 있고 소타를 달성을 한다라는 거는 픽 퍼포먼스라고 이분들이 명명을 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measuring optimizability, 그러니까 optimizability를 이 네 가지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VIT-P에서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 첫 번째 부분이었죠. 이 뭐지 400가지 400가지의 부분인데 그 얘네들을 CNN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VIT랑 CNN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원래 VIT 뒤에 이제 작은 것들이 나오면서 VIT tiny, small, VIT based, VIT large 이렇게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 기가플롭으로 일단 다 변경을 해줬어요. tiny는 1기가플롭으로 그 다음에 small은 4기가플롭 그 다음에 tiny based는 18기가플롭, 그 다음에 타이니 라지는 36기가플롭.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니 라지의 5분의 3 정도의 레퍼런스 모델인데 그거를 36기가플롭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모델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 두 가지를 바꿨는데요. 하나는 MLP 멀티플라이어를 바꿨고 그리고 하나는 트랜스포머 블럭의 넘버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게 블루,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여기에 VIT-P의 기가플롭은 레퍼런스 모델의 히든 사이즈 옆에 MLP 멀티플라이어 3. 그러니까 원래 4개였는데 3개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트랜스포머 블락은 36기가플롭에서 원래는 24개였는데 14개로 바꾸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성능이 좀 더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조금씩 내렸는데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아쉬웠던 건 이거를 그대로 넣어봐서 4, 4, 24를 넣었을 때도 잘 되는데 이 3, 3, 14를 넣었을 때도 잘 돼. 근데 스피드는 좀 더 빨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값은 없어서 아마도 4, 4, 24를 했을 때 떨어졌었나?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나? 3, 3, 14에 비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는 뭘로 이제 측정을 했냐면 이 매저는 asymptotic accuracy의 갭. 그러니까 점차 accuracy가 있을 거잖아요. F폭마다 뭐 50의 폭, 100의 폭, 200의 폭, 400의 폭 이렇게 이제 F폭마다의 그 accuracy가 있는데 이 갭들이 작은 거. 예를 들어서 50에서는 굉장히 accuracy가 낮은데 어느 순간 400 F폭을 돌리고 나니까 빡 치고 올라가서 갑자기 accuracy가 높다. 그럴수록 안 좋은 거예요. 50 F폭에서도 적당히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400 F폭에서의 성능이 있다고 했을 때 50, 100, 200, 400.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잘 배워야 된다. 초창기부터 성능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라고 이분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뭐 100, 200은 예사한 일이고 300, 400 에포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리즈너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optimizer stability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ADMW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optimize VIT 모델을 사용을 할 때 randomly initialization부터. 근데 CNN 같은 경우에는 뭐 레즈넷을 예로 들면 SGD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담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SGD 같은 경우에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가 애덤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SGD를 사용을 아예 못하는 거는 조금 굉장히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VIT를 현업에서 사용을 할 때라고 말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Optimizer Stability로 정의를 하고 ADMW랑 SGD 그 accuracy의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 갭이 크지 않는가를 측정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처럼 뭔가 옵티마이즈 스테빌리티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 옵티마이즈 모델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스테빌리티는 다들 잘 아시는 러닝 레이트 그리고 웨이트 키인데 러닝 레이트가 되게 작으면 작을수록 느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통통 튕기니까 잘 안 수렴되는 부분 그리고 웨이트 키 같은 경우에는 좀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뉴 모델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제 그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막 성능을 낼 때 저희가 이거를 체리 피킹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느 값이 들어갔을 때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가를 굉장히 많이 노가다로 하는데 사천말로 노가다로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별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 퍼포먼스 이거는 당연히 피크 칠 때 400의 폭을 일단 돌려요. 400의 폭까지는 다 돌리고 그 모델이 찍는 성능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게 픽 퍼포먼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 이거 보면 VIT-P 같은 경우가 기존의 VIT라고 그 우리가 보기로 했죠. VIT-C가 여기서 컨볼루션 스템을 가져온 VIT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밑에 레그넷 Y 이 부분이 CNN 부분인데 그러면 CNN은 이 트레이닝 랭스 그러니까 50부터 400까지 F폭이 있다고 했을 때 50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100에서도 잘 나오고 200에서 잘 나오고 400에서 잘 나와요. 얘에 비해서 VIT,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50F폭에서는 굉장히 잘 안 나온다. F폭을 많이 돌려야만 그나마 이제 레그넷 Y의 기존의 CNN만큼의 소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였는데 이 앞부분을 패치파이 스템을 컨볼루션 스템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거의 뭔가 10에서 6 정도로 굉장히 떨어졌죠. 에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1기가플롭에서도 그렇고 4기가플롭에서도 그렇고 18기가플롭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그 타이니 그다음에 뭐 스몰 그다음에 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의 VIT에 이렇게 다 비교를 했을 때도 VIT-C 컨볼루션으로 대체를 한 게 좀 더 이 트레이닝 랭스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optimizer stability 이게 좀 되게 뭔가 이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VIT예요. 기존의 VIT는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 갭을 막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아담이랑 SGD를 썼을 텐데 당연히 뭐 이 upward triangle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downward triangle 여기 위에 있는 게 SGD겠죠? 왜냐면 VIT의 기존 모델이 SGD는 잘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갭을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50의 폭일 때, 100의 폭일 때, 400의 폭일 때까지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담이랑 SGD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1기가 플롭에서도 4기가 플롭에서도 18기가 플롭에서도 그 플롭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이런 차이가 좀 더 큰데 VIT-C 컨볼루션으로 대체한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레그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고요. 이런 optimizer stability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 그다음에 웨이트 디케이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에라를 한 거, 그다음에 WD를 한 거.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보면은 어느 하나하나 이제 해본 거예요.
분산을 해봤을 때 이 에러 레이트를 봤을 때 좀 더 안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 퍼포먼스 이 부분은 소타의 값이 소타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가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VITP, VITP, VITC, VITC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이미지넷 1K, 여기는 오른쪽은 이미지넷 21K. 이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게 미드 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넷 1K 정도 되면 이 미드 사이즈가 되니까 미드 사이즈 데이터셋에서만 기존의 VIT들은 전부 다 측정을 하지만 라지 데이터셋에서도 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K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그런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접근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 저자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건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면 안 좋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잘 나와야 된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넣으면 안 좋다는 식으로 이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서 저는 근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어차피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에딩을 하든 리무빙을 하든 본인의 마음 아닌가? 이거를 에딩을 해서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컴퓨테이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미드 사이즈 데이터셋에서만 잘 되니까 21K 데이터셋에서도 잘 돼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미드 사이즈 데이터셋에서는 잘 되는데 좀 스몰 사이즈한 거에서 데이터셋에서도 트레이닝을 했을 때 잘 돼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21K를 쓰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게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들어보고 싶었고 옵티마이저 초이스도 사실 ADM 쓰든 SG를 쓰든 저는 현업이라고 좀 말하기 애매한 연구소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민감하거나 이거를 꼭 써야 되는데 안 써서 막 포팅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보고 싶었고 이것 말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